네, 안녕하세요. 류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렉서스의 신형 ES300H입니다. 렉서스 ES의 풀체인지한 모델이고요. 이전에 그 렉서스가 출시했던 LS, IS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디자인 룩에서는 렉서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면에 거대한 그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날카로운 헤드램프 역시 지금 이제 렉서스들이 보여주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죠. 신형 ES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어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차의 크기도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높이는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적에도 저 그린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형태가 달라져서 신형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공격적인 모습은 뒤에서도 유지가 되는데요. 길게 자리 잡은 저런 크롬 라인들이 차를 더욱더 넓어 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롬 라인은 거기에다가 이 차는 뒤에서 두 줄이나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이 트렁크 상단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쭉 뻗은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적에는 리어 해치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죠. 보시면 스포일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달려있고 그리고 테일 램프도 툭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중형 세단이면서도 약간 기존의 ES가 갖고 있었던 온화한 부드러운 인상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좀 더 좀 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생겨났죠. 트렁크를 살펴보겠는데요. 트렁크는 저 해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네요. 그 짧은 만큼 높이 올라가는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게 참 재밌네요. 트렁크는 꽤 큽니다. 하단에는 리페어 키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은 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배터리가 있고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트렁크가 참 재밌는 게 전동식인데 닫아보면 끝난 것 같죠? 여기서 한 번 더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어떤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 듯한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확실히 신형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전에 나왔던 LS에서 봤던 것처럼 쭉 뻗은 그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도어까지 이어져서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도어까지 이어지면서 좀 더 넓은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렉서스 특유의 어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이쪽에다 배치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ESC 오프는 이쪽에 설정 버튼이 있고요. 먼저 계기판을 살펴보면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트립 컴퓨터하고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이고 오른쪽에 냉각수 온도와 주유계는 아날로그 게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를 조작을 하면 이 계기판이 바뀌는데 지금 노멀 상태고요. 올리면 스포츠가 되면서 빨갛게 변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색깔적으로 차이를 줘서 계기판 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메뉴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이 버튼에도 브러쉬 드라인 처리를 해놔서 조작감이, 그러니까 만질 적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눌리는 감각도 괜찮고요. 버튼 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배치도.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적엔 버튼이 너무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겪어보니까 버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조작하기가 참 괜찮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모드는 이제 블루투스를 할지 아니면 라디오를 들을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헤드램프를 조작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은 이 버튼으로 켜고 끕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창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왼쪽에 레이더 레디는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는 속도계하고 차지, 에코, 파워 이렇게 배터리와 모터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은 3가지나 되네요. 그리고 도어는 모두 올리고 내리기가 모두 원터치 방식이고 도어의 수납 공간은 크진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뭐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런 라인이 들어간 가죽을 썼고요. 이쪽 이제 버튼은 전동식 조작 버튼은 단출합니다. 이건 이제 허벅지 연장 기능이네요.
그리고 8방향 요추 받침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쪽 주유구 버튼, 그리고 엔진 후드 여는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열리는 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좀 살펴보겠는데, 센터페시아는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요. 크게 자리 잡아서 아날로그 시계가 여기 자리 잡았고요. 운전할 적에 보면은 눈높이가 비슷해서 시선의 이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공조장치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독립식이라서 이 온도는 0.5도씩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조작감도 좋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라디오 버튼인데, 라디오 조작하기가 참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거 다이얼 하나랑 이 버튼 4개로만 하는데 이것도 참 심플하니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하네요. 그 오디오를 파워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 요 밑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디오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은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햅틱 패드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가락을 오므리고 벌리는 걸로 되는데,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요즘 차들은 이런 CD 플레이어도 없애는 추세인데 CD 플레이어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하고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선쉐이드인데 이건 뒷유리 선쉐이드입니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은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크지 않네요. 그래서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옥스 단자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별도로 닫을 수가 있고, 컵홀더는 여기인데 크진 않고, 여기도 아예 떼버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버리면 여기다가 뭐 핸드폰을 놓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에 되게 작게 있네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작게 돼 있고요. 그리고 렉서스만의 이 햅틱 패드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전보다 조작감이 더 좋아졌고요. 이런 햅틱은 설정해서 없앨 수가 있겠고, 메뉴에 들어가면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툭툭툭 가는 거를 설정을 해놔서 사용하기 어렵지 않고요. 여기 손목 패드도 마우스 패드처럼 손을 올리기에 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하게 잘 되어 있고, 기어노브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잡는 맛이 참 좋네요. 잡았을 적에 손에 쫙 잡히고요. 어떤 손이 좀 작은 여성이라도 편히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됐고, 가죽으로 이렇게 부츠 타입으로 이런 마무리도 좋고요. EV 모드는 이제 배터리 양이 충분할 적엔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모드고, 이건 오토홀드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기어노브 뒤에는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어노브 있는데 뒤에도 컵홀더가 하나 있어서 여기는 특히나 이렇게 깊이 쓸 수도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한 층이 더 나와서, 그러니까 컵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커피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 캔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높이에 맞게끔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쓸모가 있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뀐 렉서스 키인데, 이전에 LS에서도 봤던 약간 도끼 날같이도 생겼고 칼 손잡이처럼도 생긴 그 신형 키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차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2차만의 문제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부직포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초기 생산 품질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집니다. 뭐 굳이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붙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전동 시트를 옮길 때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은 보시면은 그래도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긴 시가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꽤 크게 큼지막하게 돼 있고, 양옆으로 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글러브 박스를 살펴보면, 글러브 박스는 깊진 않은데 별도의 어떤 구성은 없지만, 확실히 토요타와는 다르게 이 앞쪽은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이 안쪽은 그래도 부직포를 대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해놨고, 룸미러도 꽤 두껍습니다. 만듦새가 좋고요. 위에는 이제 선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고요. 틸팅과 슬라이딩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틸팅, 그리고 오른쪽은 슬라이딩입니다. 이건 합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고 터치 방식의 독서등이 있고요. 네, 이것도 바뀌었네요. 시트가 이번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달라져서 이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의 허벅지 받침도 굉장히 잘 몸을 지지해 줍니다. 운전하면서도 느껴보니까 꽤 몸이 잘 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전에 어떤 ES를 경험해본 오너라든지 아니면 처음 렉서스를 경험해보는 분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뒷자리를 보여드리는데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 신형 ES는 이번에 세대 변경하면서 휠 베이스가 70mm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수혜를 2열이 받는데 2열은 지금 거의 주먹이 3개가 들어갈 만큼 공간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헤드룸 역시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왼쪽을 내다볼 적에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뒤까지 지금 후벼 파놔서 이러한 시야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도 별도의 C가잭, 12V C가잭과 USB가 2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별도의 어떤 수납 공간은 없고요. 역시나 근데 이 밑에도 그 도어 수납 공간은 2열도 작습니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암레스트를 빼보면 암레스트가 참 좋네요. 그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보통 여기다가 열선 시트 버튼을 넣거나 하는데 신형 ES는 이쪽에 있어서 그냥 손으로만 움직여도 될 수준이고, 여기서는 선쉐이드를 마찬가지로 리어 글라스 선쉐이드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2개가 있고 이 버튼도 되게 또 부드럽네요. 앞에 운전석 쪽에 작은 수납 공간처럼. 그리고 라디오 조작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3존 에어 컨디셔너라서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겠고, 수납 공간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도 꽤 깊네요. 예, 지금 정차 상태에서는 아예 소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거의 전기차 수준으로 조용하고요. 바람 소리만 간헐적으로 느껴지고, 진동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달과 암레스트 부분에서도 전혀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차는 첫 번째로 개선된 부분은 연비고요. 공인 연비가 17km/L라서,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시승 행사에서는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완전히 바뀌어서 파워트레인이든 2차 셰시든 아니면 뭐 디자인적인 것이든 모두 다 바뀌어서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ES 대비 이 차는 엔진 레이아웃은 그대로고요. 2.5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합산 시스템 출력이 218마력 최고 출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2.5kg 포스미터가 됩니다. 여기 맞물린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고요. 6단으로 단을 구분은 해놨고요. 그리고 요즘 CVT처럼 변속을 할 적에 변속감을 연출을 해놔서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게 되면 그런 변속감도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연출이 됩니다. 쇼업 서버에는 스윙 밸브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속으로 주행할 적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주행마저도 잡으려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ES와 다르게 배터리의 위치가 전에는 트렁크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가 자연스럽게 공간이 작았었는데, 신형에서는 이 2열 시트 아래로 배터리가 옮겨지면서 트렁크 공간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배터리가 가운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앞뒤 무게 배분에서도 개선이 돼서 이것 역시 운동 성능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정숙성은 상당한 편이고요. 시속 100km 언저리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용한 편입니다. 앞뒤 서스펜션에서도 많이 달라져서 지금 느껴지는 주행 질감은, 일단 운전석에서의 느낌은 익히 그 ES에서 느꼈었던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렉서스에서는 이번에 좀 모든 렉서스들이 다이내믹한 쪽으로 좀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겨냥해서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주행 성능을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렉서스의 고유의 그런 좀 부드럽고 좀 온화한 느낌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로 두고서 달리고 있는데요. 노멀 상태에서는 아직은 그런 렉서스스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다운시프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리고 그 RPM이 올라갈 경우에 들려주는 그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소리를 들려주고요. 이런 부분에선 그래도 기존 ES 대비 감성적으로나마 스포티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개선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은 이쪽 스티어링 휠에서 우측 3시 방향 스포크에다가 모두 모아놔서 조작하기도 한 번에 굳이 매뉴얼을 보지 않더라도 익히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차들에서 봤던, 그러니까 벤츠 E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신형 5 시리즈에서 봤던 그런 느낌과는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원래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이었었는데 이게 한 단계 진보해서 이제 레인 트레이싱 어시스트,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들어갔고요. 차선을 감지를 해서 레이더가 전방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요즘 차들이 갖고 있는 기능보다는 한 단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좀 달려봤는데요. 달려보니까 확실히 고속 영역에서 안정감은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타이어 소음은 이전보다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워낙에 조용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빗방울이 두들기는 소리도 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차 실내가 워낙에 차폐가 방음이나 흡음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더 좀 대조돼서 크게 들리는 것 같고요.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신형은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거든요, 이전 ES 대비. 하지만 시트 포지션도 낮아진 만큼 이 앞에 윈드실드라든지 엔진 후드 디자인도 낮아지고 깎이면서 전방 시야라든지 아니면 측면, 측방 시야도 마찬가지고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이에도 공간이 있어서 지금 사이드미러가 문에 붙었어요, 도어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고, 또 후방 시야도 이 사이드미러의 디자인도 바뀌어서 형태가 바뀌어서 좀 더 사각지대 없이 뒤를 살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감속을 할 적에 차가 전해주는 느낌 역시 매끄럽고요. 또 개선된 그 달라진 서스펜션 느낌이 이전보다 좀 더 다이내믹하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노면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고 느껴지는 때는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좀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노면을 달릴 때인데, 이전에는 약간 무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도 살짝 보이실 텐데 통통 튀는 게 아니라 푸들푸들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 감아질 적의 느낌이, 뭐 이런 코너 말고 고속 코너에서, 특히나 이런 램프에서 빠져나갈 적의 느낌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코가 말릴 적의 그런 느낌도 전 세대 대비 달리는 맛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엔진 음색이 좀 더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로 바꿔봤는데, 스포츠로 바꾸면 바로 이제 살짝 이 계기판도 바뀌고요. 노멀에서는 그냥 새파랗게 됐다가 스포츠에서는 전체가 빨개지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즉각적으로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변속하는 것도 좀 더 저단의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턱을 넘을 때도 지금 이건 이제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운전자가 제어를 좀 늦게 한다 싶으니까 앞에서 알람을 준 거고요. 서스펜션 느낌은 이전에 물렀던 서스펜션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해졌는데, 그럼에도 편안한 ES 느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조금만 단단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다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갈 적에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뒷바퀴가 떨어질 적에 착 잡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동 능력은 지금 제대로 테스트하진 못했고요. 하지만 가속, 감속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자람이라든지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정차 시에 출발 전에 뒷자리에 앉아서 좀 살펴보는데요. 뒷자리도 앞자리와 마찬가지로 정숙성은 대단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밖에 없고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엔진이 켜있는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만 살짝 들리는 정도인데,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쉐이드를 내려볼게요.
이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공통되게 조용한 차 할수록 들리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미러도 접을 적에 모터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ES는 유리는 그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닙니다.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고 그 단일 그냥 일반 창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내가 조용하니까 흡음 방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2열에서는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은 앞자리와 마찬가지인데 바깥 소음이랄까요? 그런 거는 앞보다는 좀 더 들어오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 뒤쪽에서 트렁크 뒤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랄까요? 이런 거는 앞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2열은 1열보다는 더 크게 많이 들어오네요. 2열에서는 전방 시야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트가 살짝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1열의 헤드레스트가 약간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시야가 가리는 것도 없고요. 이 정면도 그렇고 오른쪽에 앞열 그 쪽창, 앞열 옆창으로 보이는 그 시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독서등은 터치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버튼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독서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블루투스 통화를 위한 스피커가 작게 루프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는 가죽처럼 질감은 표현은 해놨지만 가죽은 아니고 우레탄입니다. 플라스틱에 우레탄을 입힌 소재고요. 2열에 앉아서 보니까 소재를 사용한 부분이 원가 절감은 하면서도 그런 적절하게 소재를 버무려서 티가 잘 안 나게끔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라이닝 같은 경우는 직물을 그대로 썼고요. 하지만 도어 패널 같은 경우는 전부 가죽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가죽이지만, 그리고 이 상박에 닿는 곳도 하박에 닿는 곳도 가죽이지만 이런 곳은 우레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게 플라스틱 같고요. 네, 플라스틱인데 헤어라인을 넣어놓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입구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약 500m 전방으로 홀드입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루프에 빗방울 떨어질 소리가 거의 철판 두들기는 소리처럼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루프 쪽은 오히려 좀 흡음이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열 헤드레스트를 조작을 해보는데요. 1단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거의 딱 이 깊이에 맞게끔 돼 있어서 이런 헤드레스트 꽂이는 또 처음 보네요. 2열에서. 전체적으로 신형 ES는 주행 질감이 꽤 유럽차스러워지면서도 거기에다가 렉서스 고유의 그런 잔잔함, 조용함이랄까요? 그런 것을 버무려서 이전보다 확실히 좀 선호도가 올라갈 주행 질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렉서스 심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심심함을 좀 다듬어서 약간 좀 그래도 맛이 있는 그런 좀 조미료를 넣은 듯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중에 렉서스 신형 ES300H 시승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추후에 어떤 비교 시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렉서스 더 뉴 제너레이션 ES300H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